6번째 강의, 종이 접기와 구조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자체가 구조적 특성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자, 이번 시간에 종이를 접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구조적 특성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종이 접기와 절판식 구조를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자, 종이 접기의 구조 방법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 실습 내용과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종이가 여러 장이 있습니다. 자, 이 종이 자체로만은 구조적 특성이 없습니다. 지금 한번 우리가 실제 한번 종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 이 종이를 바닥에 세워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체로는 세워질 수 없죠. 예. 그렇지만 한번 접어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접게 돼버리면 지금 삼각형의 구조 특성에서 변이 생겨서 이런 구조물 자체가 바로 세워집니다. 자, 종이의 접기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자, 그냥 2차원적인 구조물 자체로만 있었을 때는 구조적 특성이 없지만, 자, 한번 접었을 때 나타나는 3차원적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서 바로 종이 자체가 구조적 특성에 의해서 안정된 구조물을 만들어질 수 있는 원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번 접고 3번 접고 4번 접으면 훨씬 더 강한 특성의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례가, 자, 이런 사례겠죠. 자, 이런 사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아까보다는 종이 한 장 자체가 접지 않았을 상태보다는 이렇게 접음으로 인해서 지금 아래의 변이 여러 가지 변들이 책상에 놓여지면서 지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세워지는 이와 같은 원리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가 절판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절판식 구조물들을 이제 다양하게 응용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이걸 조금 더 구조적인 원리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종이를 접는 순간 종이는 2차원 구조물, 이때까지는 구조적 특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그 형태가 3차원 구조물로 발생을 할 때 비로소 종이는 하나의 구조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 그 자체가 종이 접기의 특성이고요. 영어로는 folding structure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종이 접기보다는 절판식 구조물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절판식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절판식 구조, 종이 접기의 구조 원리를 조금 설명드리면, 종이 자체를 우리가 수평으로 놨을 때는 가운데가 축 처지는 형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반면에 종이를 옆으로 세웠어요. 자, 세우면 이 모서리 부분에서 가장자리에서 수직 방향들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통상 보게 되면 A와 B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에 의해서 불안정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구조물들이 만들어지는 종이 한 장의 2차원적인 형태에다가 접어지면서 발생되어지는 3차원 구조물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구조물 자체에는 이 면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수평 하중과 수직 하중의 요소들이 동시에 이 면에서 나타나는 게 절판식 구조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아까 하나의 평면상의 수평 방향에 놓여 있는 종이는 처지면서, 수직 하중에서 처지면서 옆으로의 힘이 발생되어집니다. 반면에 종이를 바로 세웠습니다. 가장자리에 힘을 주게 되면 가장자리로 힘의 방향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구조물 자체를 동시에 접었을 때의 하나의 면 속에는 이 두 가지 수평과 수직 하중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수직 하중에 의해서 동시에 각각의 지점에서 하중들을 받쳐주면서 수평 하중과
수직 하중들이 서로 엮여지면서 하나의 일체형으로 만들어지는 구조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절판식 구조물의 원리가 발생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자, 이 삼각형의 이럴 때에 있을 때에 기본적으로 처지는 부분, 처지는 현상, 이렇게 했을 때 가장자리에서 발생되어진 두 힘 자체가 하나에 모였을 때 각각의 면에서는 수평, 수직 하중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일체화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절판식 특성이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구조물들을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종이 접는 방법들인데요. 지금 하나의 패턴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놓여 있는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을 시켜 놓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평 방향의 패턴 부분에다가 대각선으로 서로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다이아몬드 꼴의 형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형태를 응용을 해서 접기를 시작하게 되면 참 안으로 들어가는 접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바깥으로 접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이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실습을 해 드릴 거고요. 그 원리를 터득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는 선과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즉 안으로 접는 부분과 바깥으로 접어지는 이 선의 교차의 부분에 의해서 입체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3차원적인 구조물들이 반상돼서 2차원의 종이가 3차원의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이 절판식 구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삼각형의 원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물을 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수평 방향과 이 대각선이 만나는 요 지점의 포인트가 정확히 만났을 때 접는 순간 바로 이런 구조물 형태가 나타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접는 방식이 좀 미숙하기 때문에 이 수평 방향과 대각선 방향에 모여지는 이 꼭지점이 어긋나요. 자, 어긋나는 순간 억지로 손을 맞춰서 접게 되는 불편함이 생길 겁니다. 따라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 모서리 약 꼭지점들이 만날 수 있게끔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접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태가 만들어지는 그런 신기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구조는 일반적으로 바닥, 기둥, 벽, 천정은 구분되어 있는데요. 자, 이 절판식 구조물은 벽과 천정이 일체형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절판식 구조물의 가장 큰 특성은 벽과 천정이 하나로 일체화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꼭 이렇게 등분 간격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등분각을 좁혀도 되고 넓혀도 됩니다. 단지 이 다이아몬드의 꽃 모양 자체가 정사각형이 되거나 줄어들게 되면 접는 방법이 되게 어려워지고 원형의 형태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다이아몬드의 모양 자체가 직사각형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요령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제작되어져 있는 이 절판식 구조물에다가 양 끝에다가 지점을 좀 고정시켜 놓는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한 책 2권 정도만 올려 놓는다면 구조물 자체가 아주 내구성 있게 견고한 안정된 구조물을 보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요거는 뭐 실험적인 어떤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이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책을 올려놓으면서 얼마나 안정된 구조물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건축물의 적용 사례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절판식 구조물들을 이제 콘크리트로 해서 지금 무슨 건물일 것 같아요? 예,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해서 절판식 구조물을 만들게 되면 자, 벽 자체와 천정이 일체형이 되면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가 되고요. 이 모서리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커팅을 해 놓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계급부가 돼서 빛이 들어가는 그런 계급부 또는 창호의 개념으로 이것들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건축물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텐트 사례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이 종이 텐트의 구조의 원리는 접을 수 있고 펼칠 수 있다는 강력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절판식 구조물 종이접기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을 접었다가 펼쳐놓게 되면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 공간 자체가 다 텐트가 되어지는 사례들이고, 이와 같은 텐트들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케이블을 이용하게 되면 일정한 형태들을 자유자재로 병영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텐트 구조를 이용을 해서 절판식 구조를 이용해서 텐트도 되지만 일반 정거장의 입구의 이미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절판식 구조물들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리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수업 이후에 이런 접는 패턴에 의한 절판식 구조물의 사례가 있으면 저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그 원리를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사례는 이제 이세이 미야케라는 일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이 미야케는 건축가하고 협업을 합니다. 건축가하고 협업을 해서 일본의 전통의 기모노의 옷이 천 하나로 옷을 입는다는 그 원리를 그대로 건축적인 절판식 구조물과 이용을 해서 하나의 패션계의 새로운 장르를 만든 유명한 디자이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최근에 이세이 미야케 가방입니다. 이세이 미야케 가방을 살펴보게 되면 각각의 포인트의 위치의 삼각형의 원리에 의해서 이 가방 자체가 굴곡지고 있는 형태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이용을 하게 되다 보면 이런 절판식 구조물 자체가 하나의 텐트뿐만 아니라 패션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절판식 구조물이 그냥 단순하게 내 일상적인 요소가 아니고 나하고 먼 거리에 있는 구조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 어머님이 들고 다니시는 가방 속에서도 이런 구조적 특성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런 일상적인 소품 속에서 우리가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이 창의적인 디자인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에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을 왜 배우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 놓여져 있는 구조 원리들을 좀 터득함으로 인해서 자꾸 보고 경험하다 보면 그 원리가 여러분의 창의적인 요소로 재해석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 종이접기 구조물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종이접기 구조물을 어떻게 하는지 그 패턴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3 종이접기를 통해 가지고 절판식 구조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을 한 몇 번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접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 그 절판식 구조 접는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종이 조명 만들기를 첫 번째 실습을 할 겁니다. 자, 1주차에서 종이접기 조명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주차에는 한 2주차 정도의 일정을 잡아서 절판식 구조물을 이용한 1:1 스케일로 종이 텐트 만들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 조원들이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종이 텐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실습 내용을 토대로 2차원과 3차원의 절판식 구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 실습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종이 조명의 실습 평가 방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2절지 크기 정도의 규격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따라서 부여되어 있는 가로 세로의 크기와 규격의 만족 여부를 평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절판식 구조를 이용을 해서 형태적 미와 조명 효과가 얼만큼 뛰어나게 나왔는지 그 형태미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판식은 다양한 형태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형태들에 의해서 빛을 발산시킬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절판식 구조물은 이동이 가능하고 접고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묻는 그런 평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물 제작 방법들을 좀 설계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A3 복사지를 제공해 드리면 그 A3 복사지를 이용해서 여러분 자나 칼, 가위를 이용을 해서 절판식 구조물 하나를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A3 통해 가지고 패턴된 이미지들을 여러분이 학교에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걸 따라 하다 보면 이런 구조물의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풀과 스카치 테이프를 적용을 해가지고 조명기구와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조명기구를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지 캔트지로 확장이 돼버리게 되면 1:1 크기의 절판식 구조물을 만들다 보면 여러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크기의 텐트 구조로 변형될 수 있는 그런 실습 내용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자, A3로 패턴을 프린트 되어져 있는 이미지를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이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 그 패턴 안에는 컬러가 2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여지는 세로 축에 지금 파란색 모양의 줄이 하나가 가여 있고요. 대각선으로 놓여져 있는 갈색의 모양의 여러분 붉은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의 선의 교차 방식들이 다르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파란색은 종이 자체를 안쪽으로 접습니다. 제가 좀 실험해 보여드리면, 파란색으로 접혀 있는 종이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라인이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안쪽으로 패턴이 들어오라는 뜻이고요. 반면에 이 빨간색의 표시 자체는 이렇게 이 패턴 자체가 외부로 드러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패턴을 접는 방식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금 이 종이 패턴의 원리가 있냐면, 하나는 안쪽으로 접고 또 다른 레드 컬러는 바깥으로 접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자, 여기서 보시는 그림처럼 안쪽으로 접혀 있는 패턴과 바깥으로 접혀 있는 부분들이 서로 입체적으로 나타나서 꼭지점에 만나서 입체화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다 보면, 저번 시간에 잠깐 앞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꼭지점들이 정확하게 만나게 되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접는 순간 바로 이와 같은 형태들로 바로 형상이 나와지는데, 이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 만나는 모서리점들이 서로 빗나가게 되면 억지로 만들어지기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그 색깔을 따라서 접다 보면 패턴이 발생되어지고 그 패턴에 의해서 도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습 내용들이 돼서 이거는 한번 실습을 통해 가지고 구조물을 연습하게 되는 그런 실습 사례가 됐고요. 자, 이런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전 사례보다는 이 다이아몬드 꼴이 더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전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조금 다이아몬드가 가로축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이건 세로축이 많이 발달됐죠. 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 간격들이 좁아지면서 더 자연스럽게 절판식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면서 알 수 있냐면, 앞전 사례를 비교하다 보면 이 가로축이 발달되다 보면 전반적인 축 자체가 만약에 더 벌어지게 돼버리면 잘 안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세로 쪽 방향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패턴 구조들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고요. 자, 요 두 가지 사례는 똑같은 유형이지만
다이아몬드의 가로폭과 세로폭의 차이에 따라서 젓는 방식과 그 유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두 가지를 비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여기 안에 세 가지 컬러가 만들어집니다. 우선 앞전에서 봤던 파란색과 빨간색과 자, 옐로우 컬러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접는 방식 자체는 다 동일한데요. 자, 파란색은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오렌지 컬러는 바깥쪽으로 들어가는데 요 놈이 이제 어떤 특성이냐면 만났을 때 비로소 이렇게 각각의 대각선 방향으로 접혀지는 특성이 있어요. 따라서 요거는 동시에 요 변과 요 변을 접으면서 동시에 윗분과 같이 만나야 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사례가 이제 요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보면 안쪽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고 바깥쪽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도 바깥 사례와 안쪽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경계문에서 정확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만들어져야지만 90도로 꺾이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90도로 꺾이는 사례들을 요 면 처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앞 상단 부분과 벽 부분, 즉 이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동시에 접어나가면서 동시에 작업해 주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물의 특성은 뭐 다양한 접는 방식들을 구성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물을 이용하다 보면 다양한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뭐 다양한 조명기구를 만들 수 있는데 응용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같은 패턴들이 몇 번 더 반복이 되면 앞전의 사례는 90도 딱 끊기는 사례가 나올 수 있지만 여기는 몇 번 졌기 때문에 이제 유선형의 이런 형태들을 반원형의 형태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의 사례들을 기초로 자, 여러분한테 종이 조명 사례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릴 겁니다. 앞전에 4개 또는 5개의 사례들을 접는 방법들을 응용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조명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조명기구는 백열등입니다. 백열등을 제공해 드리면 백열등의 가슬 조명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모서리 부분을 절단시키게 되면 빛이 연출되고 자,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종이와 종이에다가 붙였습니다. 즉, 아코디언처럼 붙여서 접었다가 펼치면서 조명기구를 중앙에다 끼워줬습니다. 끼워 놓게 되면 그 사이에다가 셀로판 종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컬러를 연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연출 모양의 변형도 가능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절판식 구조물의 아주 단순한 도형을 아랫부분에서 돌려서 원뿔 형태로 만들고요. 그 원뿔 형태를 윗부분은 펼치게 만들어서 마치 연꽃 모양들이 발생되어지는 그런 조명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례 다 훌륭한 사례들이지만 특히 이 사례가 굉장히 이제 훌륭한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형태적으로 빛의 컬러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형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자, 왼쪽에 보시는 첫 번째 사례는 빛이 하나의 컬러밖에 안 보입니다. 대신에 셀로판 종이에 의해서 연출을 하고 있지만 자,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연출되는 컬러 없이도 그 형태가 갖고 있는 빛의 어떤 양들이 자, 좁혀졌다가 바닥으로 펼쳐지고 모였다가 다시 만나는 부분에서 확장이 되고 맨 윗부분에는 아랫부분과 겹쳐졌을 때 겹쳐진 부분은 어둡고 한 겹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은 밝게 만들어져서 빛의 연출 효과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조명을 만들 때 가장 큰 포인트는 다양한 조명들의 종이에 접는 패턴에 의해서 빛의 효과가 연출되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요 사례 같은 경우도 조명기구의 백열등에 따랐지만 요거 자체로만 봤을 때 상부의 요소가 없으면 요 자체도 굉장히 완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확정되면서 빛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특성들을 이용한 사례들입니다. 뭐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예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다양한 연출 방법들을 고려를 해서 제작을 해주시고 그걸 응용해서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거라고 그동안 경험을 했고요. 기대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종이 텐트 실습 평가 방식입니다. 우선 전체 크기의 텐트장을 한 8장 정도를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거고요. 한 5인 1조로 구성을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자, 구조물 자체는 조원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제작을 하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평가 내용은 이 크기가 만족이 되면 종이를 접어서 펼쳐서 이동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동성을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그 이동이 평가가 끝나게 되면 종이 텐트가 여러 가지 기능으로 변형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형 가능하게 제작한 팀한테 높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종이 텐트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편에 보시는 사례는 일단 이동성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깨를 메고 이동을 했다가 바닥에 펼쳐지면 이렇게 텐트의 모양들이 만들어져서 누워있는 텐트, 2인이 들어갈 수 있는 텐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되면 이런 둥근 반연형의 형태의 원통형의 기둥 안에 팀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동성은 좋지만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지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 사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동 가능하고 전체 인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되겠지만 요 사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요 사례 같은 옷으로도 변형이 가능하고요. 요 사례를 옆으로 세우고 기둥을 세우게 되면 요런 텐트 구조가 되어집니다. 요런 텐트 구조가 되고 요 텐트를 요 기둥 부분을 없애버리면 요런 식으로 텐트가 만들어져서 거주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종이 텐트 사례는 이동성과 다기능성이 확보됐는가를 5인 1조로 평가할 예정이고 이걸 통해서 운동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어떤 아이디어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절판식 구조물이 우리 일상생활에 먼 구조라고 볼 수 있지만 종이 자체를 접는 것 자체가 흥미롭고 그걸 통해서 종이의 어떤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종이 조명을 만들어 보고 그것을 또 큰 모듈을 만들어서 하나의 종이를 이용을 해서 텐트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다양한 우리 실험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집을 짓는 원리 자체가 소재가 반드시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콘크리트나 철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종이도 되고요. 여러분 그동안 이 수업들에서 살펴봤듯이 뭐 스타킹도 우리 하나의 커다란 모형 재료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을 경험해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재료 자체가 하나의 구조물로 제작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고 그걸 제작하는 제작물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있는 구조물을 보는 눈이 내게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